네, 지난 시간에 터널 다이오드 설명을 하긴 했으나 좀 시간이 시간에 쫓겨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터널 다이오드라고 하는 다이오드는요, 기본적으로 PN 접합입니다. 다만 P형하고 N형을 붙이긴 했는데 붙일 때 P형을 굉장히 진하게, N형도 굉장히 진하게 도핑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generatedly doped 되어 있는 P 플러스 N 플러스 접합입니다. 워낙 진하게 도핑이 되니까요. P타입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요. 밸런스 밴드 엣지보다 더 하단부에 있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P형 이쪽이 P 플러스고 이쪽이 N 플러스인데요. 평형 상태입니다. 전압이 0일 때요. 그러면 이 FP가 EV보다 아래쪽에 있을 만큼 굉장히 진하게 도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N형 쪽에 있는 이 FN은요. 이 C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진하게 도핑이 되었기 때문에 컨덕션 밴드의 하단부가 이미 전자로 가득 채워져서 고체처럼 굉장히 저항이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터널 다이오드라고 하니까 이름이 터널이니까요. 뭔가 터널 현상이 일어나나 보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합니다. 영에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약하게 가하면요. 이렇게 전류가 쭉 증가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배웠던 PN 접합 다이오드는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전류, 전압이 있으면 안 흐르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집니다. 근데 이 터널 다이오드는요.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바로 터널 현상에 의해서 막 형성된 전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 그림으로 도식화해 두었습니다. N형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채우고 있는 많고 많은 전자들이 이게 양쪽이 굉장히 진하게 도핑이 되니까 공표층의 폭이 수 나노미터에 이릅니다. 혹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 나노 나오는지. 보통 한 10나노 이하 정도 되면 터널링 현상을 충분히 뭐 일어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요. 공표층 엣지 근처에 있는 이 전자는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입자의 성질도 가질 텐데 이렇게 양자 현상을 설명할 때는 파동으로서의 전자를 들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동이니까 이렇게 웨이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웨이브를 가진다라는 건 특정 지점에 그 전자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좀 옆에도 전자가 있고 그 반대편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지점 x 이퀄 xn의 전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전자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퍼짐하게 어떤 구간 안에 전자는 존재할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공핍층 W가 너무 좁아서요. 이 파동의 엣지 부분이 P형 반도체의 여기 밸런스 밴드 안에 여기 텅텅 비어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N형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전자의 파동이 P형 반도체의 이 비어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에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양자역학 수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probability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률값을 계산하면 이게 0이 아니에요. 그 말은 여기에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전자가 존재하는데 이쪽에도 존재한다고요? 이 뭐 이름이 다 있어요? 그게 파동의 성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한번 농담삼아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먹으면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하면 둘 다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낸 아재 개그인데 요렇게 생긴 여긴 소, 여긴 돼지 파는 집이에요. 이걸 둘 다 먹고 싶으면 방법이 없죠. 여기 들어가서 앉아서 먹거나 또는 이쪽에 앉아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지 말고요. 이 집에 가로, 세로, 나의 키를 전부 다 수 나노미터급으로 낮추어주면 나는 소고기집에도 존재하고 돼지고기집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둘을 다 먹는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세상이 양자역학의 세계고 미시세계의 원리니까요. 근데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너무 어렵고 그냥 입자로서 돌덩어리 하나로서 전자가 이렇게 그냥 간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마치 여기를 원래는 못 가는 길인데 뚫고 지나갔으니까 터널링해서 갔다라고 합시다. 고속도로에도 이렇게 산이 있으면
원래 차가 이렇게 산을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뱅글뱅글해서 내려와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터널 뚫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자동차가 가면 뭐 바로 가지 않냐. 이게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핍층을 뚫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터널링 현상에 의해서 N형에서 P형으로 이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은 파동의 성질 때문에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에도 발견이 되어서 전류의 흐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깁니다. 전압을 올리면 전류도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올라갈 줄 알았죠. I, V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 되는데요. 이러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배운 대로 내려가는 게 전압의 양의 방향이죠. 여기에 이제 자꾸 플러스 전압을 가할 거니까 얘는 끄집어 내리고 얘는 상대적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들려 올라가면 요 그림이 나오죠. 아직까지 터널링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전류를 흘리면 이렇게 갈게요. 더 흘린 겁니다.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전압을.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못 가요. 그러기에는 이 거리가 상당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웠던 PN 접합 이론입니다. 여기 컨덕션 밴드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전자 중에 에너지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전자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에너지 여기 플러스 전압을 더 가하기 시작하면 더 내려오고 얘는 더 올라가니까 요 하단부에 있는 요 놈이 이제 들려 올라가서 에너지 장벽을 넘어서서 또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죠. 그게 우리가 배웠던 요 점선 라인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전류의 흐름입니다. 근데 다만 터널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전압에서 이렇게 터널링 현상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랑 둘이 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앞선 슬라이드의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요게 조금 더 들려 올라가면 요렇게 되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어지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다가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안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져서 안 흐르다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배운 PN 접합 다이오드 이론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전류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터널 다이오드를 만들어서 즉 P 플러스 N 플러스 접합을 만들어서 전류 전압 관계를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커브가 나옵니다. 아래쪽에 더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일본의 에사키가 이걸 발견을 했고 에사키 다이오드라고도 합니다. 터널 다이오드, 에사키 다이오드 같은 말이고요.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왼쪽에 있는 두 번째 꼭지점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터널 다이오드를 이용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네거티브 디퍼런셜 리지스턴스라고 하는 이 음의 저항값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음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회로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초고속 회로나 뭐 이 메모리에도 이런 음의 저항을 활용해서 메모리의 성능, 읽기 쓰기 지표나 동작 읽기 쓰기 속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메모리 제품에 널리 쓰이고 있는 기술은 아니지만 활용하려고 마음먹으면 가능은 하나 뭐 돈이 안 돼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놈을 터널 커런트라고 이름을 붙일 거고요. 그럼 얘는 그냥 노멀 보통의 노멀 다이오드 커런트입니다. 그 두 개의 성분이 합쳐져서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터널 다이오드의 몇 가지 성능 지표를 피겨 오브 메릿이라고 하죠. FOM이라고 하죠. 성능 지표인데요. 주로 쓰는 게 이제 이겁니다. 피크 투 밸리 커런트 비율 레이시오. 이게 얼마냐에 따라 터널 다이오드를 쓰는데요. 이 피크 투 밸리 커런트 레이시오가 높으면 좋은 겁니다. 배럴. 그러니까 이 the ratio가 크면 이 다이오드는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럼 피크 투 밸리 커런트가 뭔데요? 비율이니까 피크 커런트가 있고 밸리 커런트가 있는데 피크 커런트는 얘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제일 높은 거 IP. 밸리 커런트는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때 이 하단부입니다. IV, 밸리의 V. 이 두 개의 비율이 얼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고요. 이때 여기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이 구간에서 네거티브 디퍼런셜 리지스턴스가 등장합니다.
얘기를 했고요. 터널 다이오드는 뭐 이런 특성이 있다고 책에 또 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한번 정독을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 PM 다이오드를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하나가 옵토 일렉트로닉 다이오드입니다. 오늘 발광 소자입니다. 발광. 빛을 발하다, 발현해내다, 바깥으로 빛을 내다는 의미니까요. 조명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이거 뭐 옵토 일렉트로닉 다이오드는 도대체 그냥 다이오드랑 뭐가 다릅니까? 인데요.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밴드 다이어그램이 이제 익숙할 겁니다. 이거 P형이고 쪽이 N형이죠. 이렇게 꺾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류 전압 곡선을 그리고 일단은 여기 하단부에 보면요. PN 다이오드인데 이게 빛입니다. 빛.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들어오는 게 빛인데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흡수가 되어서 결국은 쭉 다 흡수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 빛 때문에 얻어지는 전류, 광전류가 생기겠죠. 그걸 IOP라고 썼습니다. 광전류는 PN 다이오드에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 빛이 없는 케이스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세츄레이션 커런트 흐르고 그다음 다이오드 쫙. 그럼 이거는 no light입니다. 빛이 없을 때고요. 이런 빛이 없는 데다가 이제 빛을 넣는 거죠. 빛을 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전류 전압 곡선에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해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든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이 있을 겁니다. 이 파장하고 에너지하고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아야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근데 문제는 파장이 뭐 예를 들어 0.5나노, 500 나노라고 합시다. 500 나노. 이 정도 되면 이거 에너지 흡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투명 전극 뭐 이런 얘기할 때요.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 밴드갭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 밴드갭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 값을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인데 그게 밴드갭 에너지보다 낮아요. 요 에너지에 매칭이 되는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장하고 에너지는 그 람다분의 1.26 일렉트론 볼트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밴드갭보다 낮은 파장을 가진 빛은요 이렇게 소재에 들어오면 그대로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소재가 그 빛을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소재가 가지고 있는 밴드갭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빛이 어떤 파장 람다2를 가지면 그 빛은 들어오는 순간 여기 다 빨아먹습니다. 빛이 뒤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통과시킬 거냐, 흡수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뭐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들어와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에 빛이 잘 흡수된다라고 합시다. 즉 112, 1.12 일렉트론 볼트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와서요.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열받아 가지고요. 이렇게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럼 뒤에 홀이 나오고요. 이런 걸 EHP가 여기저기서 막 생깁니다.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겨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양단의 바이어스 전압을 가한 거기 때문에요. 분명히 빛을 주어서요. EHP를 만드니 걔네들은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대표적인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요 방향으로 전기장 생겨 있으니까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요렇게 갑니다. 그럼 전류는 요 방향으로 흐르죠. 전자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 홀 생기면 전기장 오르막 방향 이렇게 전기장 생긴 이 방향으로 생기니까 여기 H 플러스 홀은 요렇게 가서 H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니까 전류도 같은 방향으로 양의 전하니까 갑니다. 결국은 요 라이트에 의해서 전류가 N에서 P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것은 IV 커브를 그릴 때 음의 전류 성분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됐죠? 원래는 이렇게 여기 안 가고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측정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갭을 여기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갭만큼 요 갭이 바로 I 라이트죠. 또는 여기서는 IOP, 옵토 일렉트로닉의 OP를 따온 겁니다. 요만큼의 전류의 갭이 생기는 이유는 빛 때문인 거죠. 그래서 빛이 이 커브는 with light, 빛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배웠던 빛이 없을 때의 다이오드 이퀘이션에 빛이 주입되어서 다이오드에 어떻게 전류값이 변하느냐, 네,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더 추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IOP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생기는 건요, 만들어져 봤자 또 지네들끼리 없어져요. 아무 전류 흐름에 별 기여 안 합니다. 유일하게 전류 흐름에 기여하는 건요, 공핍층 안 확실합니다. 그죠? 일렉트론 홀 스플릿 되어서 반대로 흐르니까요. 전류 생깁니다. 여기 W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공핍층의 엣지로부터 원 디퓨전 랭스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ln, lp, 소스캐리어입니다. 공필중 엣지 xn으로부터 xn 더하기 lp만큼 떨어진 이 구간 안에 생성된 일렉트론 홀 페어는 특히 이 홀은요 50% 확률로 확산에 의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죽지 않고 갑니다. 죽지 않는 거리가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는 거리가 평균 거리가 디퓨전 랭스이니까요. 원 디퓨전 랭스 안에 있는 EHP는 공필중 안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P 그다음에 P형 쪽에 LN 다 감안해서 그 정도 영역 안에서 생성된 EHP는 이게 이제 빛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레이트입니다. 레이트하고 단면적이니까 이 다이오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면적이요. 잘랐을 때 단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많이 생성되겠죠. 여기 단위 전하량 1.6 10^-19승 곱해서 이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공필층의 폭이요. 디퓨전 랭스보다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 있을 때 얘가 훨씬 낮아서 뭐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광전자공학이라고 전기전자공학부에 가서 4학년 수업 개설된 거 나중에 들을 일이 있으면 또 PN 접합 다이오드 얘기 나올 거고 그때는 빛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이게 옵토 일렉트로닉 다이오드니까요. 아까 그래프 여기 다시 한번 더 그릴게요. 다이오드의 I, VA, 어플라이드 전압에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간다 했고 빛이 있으면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높고 올라갈수록 이 갭이 이렇게 똑같아지려면 그래프는 점점 붙는 모양이 될 겁니다. 요거 중에 델타 I가 아까 전에 그빛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자, 이런 상황인데요. 보통 이 인간 전압을 음의 영역에 두고 이 빛의 양의 차이를 델타 I를 이용하는 게 바로 포토 디텍터입니다. 이 빛 감지 센서입니다. 빛 센서입니다. 여기 빛이 있어요, 없어요를 판단할 때 PN 접합 다이오드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놓고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다가 근데 진짜 외부에서 빛이 PN 다이오드를 빵 때리면요, 델타 I만큼 전류의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확 흐르죠. 그래서 어떤 문턱 전압 수준의 뭐 I 스레스 홀드라고 할까요? 요걸 넘어서는 수준이면 어떤 회로 블락에서 포토 다이오드가 전류를 흘려서 이거 저기 지금 빛 들어왔어요. 그게 보통 이제 공원에 가보면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내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자동으로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는 게 이 포토 디텍터 이용해가지고 합니다. 포토 디텍터가 빛이 들어오면 아침이 밝았으니까 이제 굳이 가로등을 켤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할 때 포토 디텍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해서요.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또 활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요만큼의 또 델타 I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동작시키는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솔라셀. 그래서 실리콘, 원래 크리스탈 실리콘, 줄여서 CSI, 폴리실리콘, PSI는 P타입인 것 같은데 폴리실리콘 이렇게 쓰죠. 요게 값이 싸서 가장 널리 시장에 보급되어 있고요. 결정질 실리콘을 쓰면 좀 더 효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비싸서 잘 안 씁니다. 이 솔라셀은요, 이쪽 영역만 떼가지고 와서 이렇게 I, V, A 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텐데요. 얘를 이 음의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가 불편해서요. 얘를 뒤집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네. 얘를 이거 위로 올린다. 그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여기 값이 이쪽에 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태양광 서적들 사보면 이런 그래프를 놓고 이제 여기를 딱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직사각형 면적에서 요 커브 아래쪽에 요 면적을 계산해서 이거를 뭐 필 팩터다라고 해서 필 팩터를 100%를 향해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이쪽이랑 이쪽 끝에 X 절편, Y 절편이죠. 얘를 이제 VOC, 얘는 ISC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숏 서킷, 얘는 오픈 서킷에 첨자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숏 서킷이니까 전압이 0볼트가 되죠. 이걸 PN 다이오드 양단에 전압을 주지 않았는데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 PN 태양광 패널의 이 양단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0이에요. 근데 전류가 흘러요. 네. 그걸 숏 서킷 커런트라고 하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이유가 빛이 들어와서 내부에 EHP가 생겨서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직 양단의 전압은 없고요. 근데 거꾸로 전류가 안 흘러요. 빛이 막 쏘는데 전류가 안 흐르는 케이스가 양단의 최대로 벌어지는 전압차입니다. 그걸 V 오픈 서킷이죠. VO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SC와 VOC를 곱해가지고 이게 이제 파워, 최대 출력이 나올 겁니다. 전류 곱하기 전압은 파워니까요. 뭐 이렇게 해서 계산도 하고 뭐 솔라셀 얘기들로 넘어갑니다. 이 역시 광전자공학 수업을 들으면 좀 일부 다뤄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뭐 솔라셀에 더 관심 있으면 여러 가지 책과 서적들을 읽다 보면 야 이거 뭐 그냥 PN 다이오드네 하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서킷도 PN 다이오드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식들도 있는데 태양광 얘기라서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 포토 다이오드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빛에 반응해서 전류를 뭐 이제 흘려주고 안 흘려주고 막 그런 녀석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얘는요 포토 다이오드는 주로 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P뿔, N뿔인데 사이에 I를 넣습니다. 그래서 PIN 스트럭처입니다. 요 방향을 X라고 놓고 요렇게 X라 보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네, 오른쪽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하뮤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바닥이고요. 이게 이쪽이 웨이퍼 표면입니다. 이게 윗면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사되지 않게 안티 리플렉션 코팅 물질도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걸 최소화해서 웬만한 빛이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 오른쪽은 이제 구도체를 넣어서요. 딱 여기만 윈도우를 열어서 빛이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부에 PIN 포토 다이오드로 동작하게 하는데요. 이게 P뿔, N뿔이니까요. 가운데가 I잖아요. 그러니까 P뿔하고 I 접합을 생각해 보면 이게 P뿔이고 I니까 이게 진하고 이쪽은 연하잖아요. 좀 진하고. 그러니까 공필층은 죄다 안쪽으로 생깁니다. 얘도 N뿔이고 여기 I니까 이쪽으로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거의 직선으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집니다. 이런 다음에 이 I 영역을 최대한 넓힙니다. 그래서 공필층은 사실상 인트린직 영역의 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 폭에 의해서 공필층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뭐 도핑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내가 I 레이어를 인트린직 레이어입니다. 순수한 실리콘 레이어를 얼마나 두껍게 가져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공필층의 폭을 내가 설계한 인트린직 레이어 두께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캐리어들이 빛에 의해서 EHP가 막 생길 때요. 대부분의 EHP들이 여기 있죠. 빛이 막 들어와서 EHP 생기고 빛 들어와서 EHP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다 공필층 내에서 생깁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빠른 응답 시간 속도를 구현해 내는데 쓰입니다. 그래서 10GHz 이상 동작도 구현이 가능한 거고요. 이런 포토다이오드 이용해서 신호를 증폭하는 데도 또 활용할 수 있는 회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토다이오드도 쓰는데 이때는 PIN 구조를 많이 쓴다. 이 정도만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천장에 달려있는 요즘 형광등 웬만하면 다 LED 형광등으로 다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요즘에 불 켜놓고 하루 종일 불 켜놔도 전기세 많이 안 나오는 세상이 열렸죠. 그렇다고 켜놓고 다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LED로 전구들이 많이 바뀌면서 전력 효율이 엄청 좋아졌어요. 거의 전기세가 10분의 1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LED의 동작 원리가 뭐냐? LED는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포토 디텍터는 빛을 가지고 전류를 흘려서 회로에서 전류가 높아졌네. 빛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센서로 역할을 했다면 이번엔 그 반대죠. 전기를 줘가지고요. 빛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광등이 전기 켜가지고 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만듭니까? 이 LED는요 주로
실리콘 기반의 PN 다이오드 해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기 줘가지고 빛 못 만듭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인디렉 그 세미컨덕터 물질 대표적인 게 실리콘입니다. 이런 놈들은요 빛 만들어내니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만들어내려고 마음먹으면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요. 그게 이 K 다이어그램에서 이 벨리에서 벨리가 서로 같은 모멘텀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실리콘은 인디렉 물질이라 안 만나거든요. 근데 디렉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갈륨 아세나이드, 뭐 갈륨 포스포러스 이런 놈들은요 디렉 세미컨덕터 물질이라서 어, 이 K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벨리와 벨리가 같은 K 값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로 방출하지 않고 빛으로 오롯이 에너지를 다 변환시켜 줍니다. 주로 화합물 반도체가 이런 디렉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고요. 여기 표를 보면 뭐 포스포러스를 나이트라이드하고 얼마나 좀 적당히 섞느냐에 따라서 밴드갭의 크기가 제어가 되어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들이 이게 결국 다 파장이 다른 거잖아요. 파장이 다 달라져서 색상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써서 빛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가 공부한 PN 다이오드에 예, EHP 발생되는 걸 이용해서 이 밴드갭 에너지 스타일을 바꾸어서 EHP가 이렇게 서로 리컨비네이션 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열로 나가지 않고 다 빛으로 이렇게 방출되도록 활용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뭐 LED, 화이트 LED, 블루 LED가 또 일본 엔지니어들이 거기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잖아요.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얘는 LED인데 OLED입니다. 올레드라고 하죠. 올레드. 그 가전제품 사러 가보면 올레드 TV. 지금도 이미 메인스트림이 되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QD LED에서 뭐 퀀텀 닷 LED TV가 하이엔드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올레드는 이놀게닉이 무기물이고 인을 빼면 유기물이죠. 유기물 기반의 LED.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가 배우는 실리콘은 무기물이잖아요. 무기 유기의 부분은 탄소가 있냐 없냐. 실리콘에 탄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탄소 기반의 올게닉 LED인데요. 똑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올게닉 LED 뭐 전공 서적들 찾아가지고 책만 한번 스르륵 넘겨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별거 아닙니다. 루모, 호모라고 이름만 달라진 거지 이게 그냥 컨덕션 밴드 엣지고 이게 밸런스 밴드 엣지고 이만큼 밴드갭 에너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어떤 메탈 붙이고 가운데 유기물을 넣었을 때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린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성이 되어서 뭐 걔네들이 재결합하면서 빛이 나오고 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오게닉 물질 중에 몇 가지는 보여주기를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밴드갭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올레드가 특히 왜 산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TV를 만드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에 쓰느냐? 일단 값이 싸고요. 그다음에 돈 들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고퀄러티의 화질이 우수한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올레드 기술을 가지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기술적으로 이겼죠. 근데 요즘은 BOE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이 디스플레이 마켓 전 세계 1등이 되고 이제 우리는 하이엔드 제품 퀀텀 닷 LED 쪽에서만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이걸로 일단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는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슬라이드를 좀 교체를 하고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 휴식을 하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